자, 그 다음에 거기 판례 보세요. 3, 4, 5, 6번. 자, 3번 판례는 방금 전에 봤던 겁니다. 3번의 첫째 줄,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밑줄 어디요?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둘째 줄 약속 밑줄 요구하는데 거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벌써 업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됐죠? 4번도 주된 사업뿐만 아니고 부수줄에도 업이다. 4번엔 부동산 중개 행위 밑줄 중개인과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업이다. 그 말이죠. 5번 그 밖의 권리 밑줄 어디서 배우시는 민법적으로 오시면 되죠.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민법 어째요? 재밌어요? 말도 하지 마라. 유치권 배우셨나요?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인데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행위 계약을 하죠. 유치권은 계약에서 성립되는 거예요. 공사대금 못 받았다. 계약관계 없이 점유해버리면 유치권이죠. 이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앞에 법정이 붙었다. 그 말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법률 규정에 법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없이 권리가 변동되죠. 그러면 중개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구체적으로 한번 나왔던 법정지상권 양도, 이건 시험 안 나왔어요.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것. 이전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니까 수반성 배우셨나요? 피담보 채권과 저당권은 같이 넘길 수 있죠. 그게 수반성 아니요? 유치권도 공사대금 채권은 내 채권이죠. 따라서 양도할 때 유치권 같이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결국은 법정이 붙어 있는 법정지상권,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 성립에는 계약에서 성립된 거예요? 계약에서 성립된 거 아니죠? 그럼 중개 대상이다라고 할 때는 뭐를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가능해야지?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알선한다는 개념이 성립되겠죠? 그럼 여기는 계약에서 성립된 것이 아니네? 그러면 유치권 성립이나 법정지상권 성립은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성립된 유치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수반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 양도할 때 양도할 수 있죠? 법정지상권도 타인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입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된 법정지상권이죠. 그러면 건물 소유권하고 법정지상권은 따로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법정 건물은 놔두고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어 없어요? 이때 민법 책대로 표현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에 수목입단 소유에 종속되는 권리가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다. 그죠? 독립한 물건이다. 그 말은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는 중개 대상이다. 이런 게 배우는 게 3, 4 공부예요.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해놓고 작년 시험처럼 점유권은 중개 대상이다. 점유는 계약 관계 없이 사실상 지배 상태만 있으면 그 도둑놈도 점유권 가진다. 그 말 아니야. 그건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점유가. 그래서 민법에서 배우시는 권리 중에서 법정지상권인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건 성립하고 양도를 꼭 구분하시는 게 핵심이고, 그럼 점유는 성질상 계약을 중개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지배 상태만 놓이면 누구든지 점유권 가지니까.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 같은 거 배우시죠. 분묘 기지권도 타인 토지 위에 조상묘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모실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죠. 타인 토지에 분묘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 기지권이면 이거 매매가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기지권은 매매가 안 돼. 예외로 뽑아낼 게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중에서
법정 붙은 권리, 법정이 붙어 있는데 성립을 묻고 있는가 양도 구분하시면 되고, 성립은 안 되고 양도는 가능하고, 점유는 성립상 안 되고, 법료 기지권은 매매처럼 계약이 안 되니까 중개 대상이, 그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중개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5번에 그 밖의 권리 밑줄 하셨죠? 얘는 저당권은 포함된다.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 중개이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고 거기까지 한 개 지문.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알선,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은 중개이다. 이거 그걸 뭐로 하고 있다면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끝에 어디에 부사에 이루어져도,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사에 이루어져도 어쨌든 주된 업무든지 부수적이든지 중개업에 해당한다. 보세요. 아파트에 대하여 매도인 A하고 매수인 B 간의 개업 공유서 갑이 중개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매매 계약을 알선했죠. 중개이다 아니다.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 계약 알선, 중개대상물 매매 알선 맞죠? 잔금이 부족한 매수인을 데리고 개업공에서 부동산에서 은행 찾아가죠. 은행 찾아가서 대출 받죠. 잔금 2억 원 대출 계약을 민법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대출 계약. 대출 받는다 그러면 돈을 빌려 쓰고 갚는 게 대출 계약 아니에요? 민법으로 표현하면 대출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금전을 빌려서 쓰고 다시 갚는 계약이 금전 소비대차예요. 그럼 2억 원 개업공유서 갑이 은행 매수인 들어가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알선하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은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항상 중개인지 아닌지는 중개 대상물이 5가지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지. 지금 알선한 것은 금전에 대하여 알선했죠. 중개는 아니죠. 그럼 여기에 대출 계약서 2억 원 썼죠. 지금 도장만 찍으면 대출되는 거 아니죠? 매수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은행하고 부수해서 뭐 합니까? 담보 잡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토지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했다. 이건 중개입니까 아닙니까? 이죠. 그러면 지금 개업공유에서 갑이 한 행위, 아파트 매매권 한 건 했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 한 건 했고,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했죠. 뭐만 중개가 아니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만 중개가 아니고, 그의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저당권 설정 행위 알선은 중개이고, 그걸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업이다. 어디에 부서에서 이루어졌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컨설팅 행위에 부서에 이루어져도 업이다. 금전 소비대차 알선의 부서에 이루어져도 업에 해당한다. 됐죠? 6번은 알선 중개는 다시 둘째 줄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에 반복, 계속 또 영업성이 있었는지 중요하죠. 반복, 계속 영업성이 있어야 업이다. 그래서 뒤에 나올 것이 어디에 밑줄되어 있어요? 넷째 줄 뒤에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나오면 보수를 받았습니다 해도 앞에 주어진 조건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니까 업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죠? 판례가 어려운 것은 아니야. 그 다음 밑에 개업 공인 중에서는 간단하게 이 법 등록한 자이죠. 종별로 몇 사람이 있는데 종별이 몇 사람이라고요? 3사람. 그래서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둘째 줄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인 공인중개사는 다르다.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념이 다르다. 그죠? 셋째 줄 개업공인중개사 종류 즉 종별은 3사람이 있다. 법인 있고 뒤에 2사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칙을 묶어서 뭐라 한다? 법인이 아닌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1번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서 2번에 특수법인 밑줄 되어 있죠. 특수법인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해요? 첫째 줄 뒤에
다른 법률, 거기 괄호죠. 다른 법률에 의하여 나오면 특수법인이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 대표 선수가 누가 있다? 셋째 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이 있다. 그 밑에 되어 있죠. 그래서 니은 특수법인은 설립 목적 자체가 중개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다. 그래서 넷째 줄 전면적인 적용을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특칙을 두고 있다. 그 말은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그걸 앞으로 배우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 2번, 3번을 묶어서 뭘 한다고요? 법인이 아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개업공인중개사를 요책에서만 뭐라고 쓴다? 중개인. 그럼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3번 양가로 3번 좌측에 빈칸 많죠? 같은 말이 뭐예요?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말. 무자격자 적으시라고. 부칙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말로 무자격자인 이퀄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은 무자격자인 같은 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한 개 더 적으시면 같은 말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그렇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등록한 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이런저런 같은 말을 계속 익히시는 게 이 과목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셋째 줄 개업공인중개사 세 사람 중에서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면 누구? 부칙이죠. 부칙은 공인중개사도 아니죠. 법인도 아니다. 공인중개사 법인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됐고요. 부칙은 시험 나오는 것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차등받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건 다음 주부터 배우시고 옆에 페이지 5번 소속 공인중개사 괄호 부분에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 제외 포함.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거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는 중개물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중개무 내용이 뭐라고요? 둘째 줄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해서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중개대상 확인 설명,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세 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를 중개무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종류로는 되어 있죠. 이거 보세요.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변형해서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정리했듯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몇 사람요? 세 사람이 공이 필요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고용인이죠.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법인이면 고용인 들을 수 있죠. 두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원 임원이죠.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누구? 소속에 포함이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소속이라 하면 시작하면 법대로 표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속이라 하면 말한다.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 임원 공인중개사 포함로서 중개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다 나와야 되죠. 그럼 변형해서 나오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있는 공인중개사 누구예요? 소속이죠.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누구?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소속.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소속이죠. 표현은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이미 누구요? 소속이죠.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도 누구? 소속. 이미 소속이죠. 뒤에 중개물을 보조만 해도 이미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 소속이에요.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물을 직접 수행하는 자도 누구? 중개물을 수행하는 자도 누구? 소속.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업무를 보조하는 자 누구? 소속.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물을 수행해도 누구? 소속이다. 가장 핵심 단어는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나오면 아 이미 누구구나? 소속이구나. 뒤에 보조하는 자만 나와도 소속에 포함된다. 중개물을 수행하는 자도 소속에 포함이 된다. 변형해서요. 뭐라 하면 말한다 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원임원 포함, 중개물 수행하는 보조 다 들어가야 되고 포함된다, 해당한다 할 때는 가장 핵심 단어가 어쨌든 고용된 누구? 고용된 누구? 공인중개사는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뭘 해도 중개물을 보조만 해도 공인중개사로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이다. 고용된 공인중개사가 중개물을 수행하는 자도 누구? 이렇게 쪼개서 물으니까 쪼개서 낱개로 나와도 소속인지 아셔야 되고 핵심 단어는 고용인이든지 사원 임원이든지 누구이면 공인중개사인 자는 다 어디에 포함이다? 소속에 포함이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감은 질렀나. 그럼 밑에 6번에 중개보조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중개업무 수행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중개무 수행 X죠. 그럼 중개무 수행인 세 가지 위에 적어놓은 거 있죠.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한다.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자,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자처럼 중개무 내용 세 가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양가로 맨 밑에 고용인이라 부른다. 그러면 고용인 두 사람은 중개무와 관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 안 했다. 제재가 뭐? 고용신고 안 했다. 업무정지. 종료신고 안 했다. 업무정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인을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다. 고용인 나면 다 제재가 뭐예요? 업무정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뒤에 넘기시면 문제가 있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 밑줄 틀린 것 X. 1. 자격을 취득한 후 취득 동그라미 누구입니까? 공인중개사이죠. 등록을 하지 않았다. 누구는 아니다. 공인중개사는 맞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니다. 맞죠?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밑줄 환매계약. 환매계약도 매매죠.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한다. 시험 나왔던 거고. 컨설팅 행위 부사여 이루어져도 업이다. 부사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행위도 업에 해당한다. 법인,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 소속이다. 고용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도 소속이다. 그런 개념.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이다. 이 법에 의하여 자격 취득한 자이다. 문제는 쉽다는 겁니다. 자, 4절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5가지인데 법조항을 보니까 법제 3조 1호에 뭐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2가지는 법제 3조에 있죠. 3호에 보니까 기타, 그 밖에 어디에 성하는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줄여서 영이라 부른다 했죠. 그 나머지 3가지 영제 2조 1호의 임목에 관한 법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위에 그럼 타이틀에 중개대상물 4절, 중개대상물 타이틀이 있죠. 땡땡 하시고 중개대상물 종류 5가지는 어디 정하고 있나요? 법률 제3조하고 어디? 영이니까 시행령 2조에 정하고 있죠. 중개대상물 땡땡 하시고 법률 더하기 시행령으로 규정 그렇게 적으시라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개대상물은 출제가 한 문제인데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빡센 문제가 요즘 대세이고 중개대상물 종류 5가지를 풀어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와요. 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 중개대상에는 그 밖에 권리도 있죠.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 기본적으로 중개대상물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보시고 정리해서 박스의 문제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 밑에 옆에 페이지 15페이지 중개대상물 종류 있죠. 1번 토지 있죠. 토지는 2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좀 더 정리할 건데 토지라면 지목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지목이 몇 개예요? 28개 지목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중개대상이다. 뒤에 사법상 공법상 제한에 관계없이 거래 대상이 된다면 몇 줄? 자 보세요. 중개대상물이란 말은 중개대상물이다 라고 하려면 몇 가지 이거 5가지에 해당할까 가장 중요하죠. 중개는 알선하는 게 중개죠. 무엇을 알선합니까?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게 중개 아니야? 그러면 알선 중개 대상이다 하려면 뭐가 가능해야지? 당사자 간의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배우시는 과목 중에서 공시법에서 각종 등기를 배우신다.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쉬워요 등기법이? 모르겠다 아직까지. 민법 물권법 하실 때 등기를 좀 하시죠. 그때 등기 총론을 같이 하셔야 돼. 등기 절차에서 뒤에 각종 권리 절차는 등기법 내용이니까 민법과 큰 관계없지만 가등기하고는 민법 시간에 물권 총칙할 때 물권 변동할 때 배우시잖아요. 그때 같이 보셔야 돼. 따로 공부하시면 양이 많아지고 물권 들어갈 때 물권 총칙할 때 등기법 총론 적어놓고 같이 보셔야 돼. 그래야 공부량이 준다는 거 이해가 쉽고.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토지나 건물이면 토지 건물이 있고 등기부를 한번 해보니까 갑구에 압류 등기, 감류 등기, 가처분, 가등기 돼 있다. 중개할 수 있겠네 없겠네. 압류, 감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 그러니까 늘 6과목은 결국 시험 과목인데 시험을 보겠단 말은 자격을 취득하겠단 말이고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 된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되든지 소속이 돼서 중개업에 필요한 과목을 배우신다고 지금. 그러면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등기는 누구 소유 부동산이고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제한을 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권리를 제한을 둔다 그 말은 위험하니까 공시해 놓겠습니다. 알고 매매하십시오. 그런 취지네.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5가지 토지 건물이고 매매 계약이 가능하면 중개대상 이다. 공법 시간에 각종 용도 지역 배우시죠. 개발 제한 구역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하겠다는 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개인 토지지만 이렇게 쓰라 그 말이죠. 이용에 제한을 가겠다 그 말 아니요? 마음대로 건축물 건축하지 말고 형질 변경하지 말고 토사 채취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용할 때 제한을 줄 뿐이지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법상 제한을 받더라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사법상 어떤 종류의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 가능하다면 중개 대상이고 공법상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중개 대상이다. 나아가서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네.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무허가 건물도 매매할 수 있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좀 이따 다시 정리하고요. 그래서 배우시는 과목은 철저하게 중개에 필요한 6과목이다 라고 하시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해놓고 예외가 뭐예요? 이런 거. 법정지상권 성립, 유치권 성립, 법료기지권, 점유권 예외입니다. 빼면 되고. 아시겠죠? 등기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등기도 중개대상이다. 민법,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각종 용도지역도 중개대상이다 해놓고 예외로 나중에 토기과열지구 배우시겠죠. 주택법 시간에. 토기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권은 일정 기간 매매가 금지되니까 예외입니다. 그렇게 빼시면 돼. 공부량이 조금 종합적으로 공부를 나중에 하시는 시기가 7, 8월 달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보통 나오는 게 밑에 하단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타이틀 밑줄 하시고 건축물 밑줄 넘기시면 17페이지 하단에 토지 정착물 있죠. 중개대상물 물으면 거의 나오는 게 건축물 범위, 정착물인가 아닌가, 중개대상인가 아닌가를 거의 물어요. 올해 이렇게 나라가 이러면 시험 날짜가 좀 연기되는 게 좋겠어요? 그냥 하는 게 낫겠어요? 연기돼봐야 공부가 더 열심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 이미 2주는 간 것이고 2주 휴가 지냈다 생각하시면 돼. 여름 휴가는 없다고 그래요. 여름 휴가는 학원에서 보내셔야 돼. 학원에 수박 깨먹고 보내시면 되죠. 4월까지는 이 분위기가 가지 않겠어요? 그죠? 계속 환자가 조금 이제 확장되어 있는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기가 그걸 다 100% 밝혀도 누가 왔다가 또 왔는지 모르니까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다 잠재적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집에만 있게 되죠. 괜히 돌아다니게 될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대구 동네는 더 심하겠죠. 대구는 일을 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열맛 조금 나면 공법 선생님 말 표현대로 하면 대구는 이상해. 대구 근처만 갔다 와도 머리가 좀 아프면 이 병 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시고 민법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고 책 쓰시다 가만히 잘 됐다 책이나 쓰지 뭐 이렇게 그분 들어가시면 안 나옵니다. 저하고 이제 세법 선생님이 대구 가시는데 공법 선생님하고 수업 안 갔습니다. 대구 갔으면 제가 공법 선생님은 야 수업해도 되겠나 이렇게 대구 수업도 안 가셨는데 수업 안 가셨었다. 그러니까 세법 선생님은 대구 수업할 걸 여기 찍었어요. 우리가 학원 찍을 때 대구 책 가자고 여기 찍었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다. 이번 지금 2주 잡아먹으면 2주만 더 있으면 좋겠다 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건축물 종류하고 토지 정착물 이건 시험에 정착물은 한 번씩 안 나오게 되면 이거는 거의 시험 나온다 보시면 돼. 그러면 항상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이 뜨면 항상 기계적으로 5가지 물건인가 아닌가를 꼭 보셔야 되죠. 네?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죠. 그 5가지 중에서 계약 중에 대표적인 매매 계약이 가능하다. 5가지 물건이 이다 아니다. 매매 계약이 가능. 이 2가지 갖추면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중개대상물이다. 그 말은 5가지 있고 매매가 가능하니까 중개대상이고 토지 정착물,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정착물 중에서 몇 가지 해당되고 5가지 해당되는 물건이 있고 뭐가 가능하다면 토지와 따로 떼어서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5가지이고 매매 가능한 건축물 줄이면 중개대상인 건축물 범위는 이미 이런 건물처럼 기존의 건축물, 이미 완공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만 매매가 가능해서 중개대상물이겠는가? 아니면 아직 완공된 상태는 아니지만 장래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게? 장래에 건축이 될 여기 들어갈 말이에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특정이죠. 특정이 되어 있어야 중개대상이다. 특정의 건물도 중개대상물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건 뭘 말해요?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죠. 분양권을 장래에 건축이 될 특정의 건물이에요. 그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어 있다는 말이네. 청약 예금증서
입주자 저축증서 있죠? 를 가진 사람이 건설회사에서 동호수 추첨하겠습니다. 길이 잡히면 신청 넣겠죠? 신청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당첨이 되었다 그 말은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었다. 101동 1501호 동호수가 지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첨받은 동호수에 대해서 현장 나가보니까 앞에 조망권이 괜찮아요. 중간층이거나 또 뭐 신혼부부 같으면 고층을 또 좋아하면 내가 선호하는 층이에요. 그러면 내가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건설회사하고 나한테 파십시오. 그 계약이 뭐예요? 분양계약. 분양이란 말은 나중에 주택법 배우시면 공급이라 합니다. 분양한단 말은 나한테 팔아라 그 말이죠. 이것도 결국 매매죠. 완성은 되었어요, 안 됐어요? 완성은 되기 전이어도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뭘 말하고? 분양권은 완성되기 전이어도 매매할 수 있다. 매매 가능하니까 중개대상 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했다. 분양권이란 말은 분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분양권은 분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완성은 되지 않지만 내가 이제 분양받은 거잖아요. 받을 숫자 P 분양자 수 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특정이요. 특정되었어요, 안 됐어요? 1. 특정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 분양권. 2.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분양권.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로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다 분양권이에요. 특정이죠. 그럼 아파트가 완성되면 분양받은 101동 1502로 특정한 아파트 동호수에 입주할 수 있나 없나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뭐? 이게 다 분양권 표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특정이야. 특정 나오면 분양권이거나 그때 건물에 해당한다.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 뭐 특정이 되어 있으면 중개 대상이죠.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청약 통장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동호수 수첨 길라 안 잡혔어요. 아직까지 당첨된 바가 없어요. 앞으로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추첨하겠습니다라고 기일이 앞에 지정되면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당첨은 될 수 있겠죠. 당첨은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당첨되었어요?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의 분양받을 수 있는 예정자는 맞아요. 통장만 가지고 있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예정자 지위는 맞죠. 예정자일 뿐이고 통장 단계는 특정된 동호수가 없네. 건물이다이다.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이라는 말을 꼭 체크하시는 게 분양권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 이름이 이렇게 달리 나와요. 특정 동호수 분양계약 체결이 보통인데 최근 시험에는 이걸 나눠서 피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수분양자로 선정된 집이 앞에 특정 분양권. 아직 안 나온 게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도 특정이니까 뭐 분양권이니까 건물에 해당한다. 예정자 지위에 불과하다 나오면 특정된 바가 아직 없구나.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민법 99조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 및 토지 정착물이 부동산 아니야? 정착물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서 용이하게 쉽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부동산 아니야? 그러면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있다. 한 다음에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따로 5가지 해당되는 물건이 있고 매매가 가능한 물건이 있으면 얼마든지 정착물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그죠? 당연히 건물, 임목 있죠. 따로 매매할 수 있어요. 맞죠? 20개 집단 중에서 명인 방법은 민법 시간에 나온다.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이렇게 나오죠.
임야상에 수목의 집단이 있고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보존 등기한 것을 좀 더 배웠으면 임목이라 하고, 등기 절차가 번거로우니까 수목의 소유자가 이렇게 철조망이나 또는 펜스 치고 여기 가장자리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널판지나 철판 세워서 입산 금지 소유자 홍길동 이렇게 적어놓죠. 여기에 명인 아니에요. 다수의 타인이 명백하게 외부에서 명백하게 그 소유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이 명인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이 수목 입단 소유자 홍길동인지 알겠죠? 그 김갑동한테 팔 수 있나 없나요? 임야상에 있는 명인 방법을 갖춘 홍길동 소유 수목 입단을 김갑동한테 팔 수 있어 없어요? 여기만 김갑동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인도 공시방법 중에 한 개니까 토지하고 따로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저당권 들어올 수 있나요? 저당권은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유권만 공시하죠. 별도 소유가 되니까 매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이 최근까지 시험 나온 거예요. 보존 등기한 임목은 당연히 등기부에 있으니까 토지하고 따로 매매할 수 있죠. 건물 따로 매매 가능하니까. 정착물 중에서 건물이나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은 중개 대상물이다. 가식의 수목, 임시로 심어놓은 수목, 임시가짜, 가등기할 때 가짜 있죠. 임시로 심어놓았다. 이건 충분히 정착된 거 아니에요. 충분히 정착되지 않으면 이렇게 붙어. 부동산이다 아니다. 충분히 정착되어 있어야 부동산이지. 충분히 정착되지 아니한 가식의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죠?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시험에 최근까지 나온 것이 세차장 있죠. 모든 세차장 하면 안 돼요. 조건이 세면 바닥이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철 기둥을 4개 세웠다고. 이렇게 연결을 볼트로 조립했다고. 볼트로 이렇게 차 들어가서 이렇게 세차가 나오죠. 2면이나 3면에 유리나 비닐로 덮었죠. 콘크리트 집안 위에 뭐로 조립한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세면 바닥 위에 철 기둥을 세워서 조립해 나와서 충분히 정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이에요. 세차장 구조물은 판례에서 볼트만 풀어버리면 툭 차면 아니면 해마로 툭 두드리면 잡아지겠죠. 그래서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정착물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매매 가능한 건축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은 중개대상물이다.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가식의 수목,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 틀리게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틀리게 나와요.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토지와 별도로, 토지와 독립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수목의 집단은 같은 말, 토지와 분리하여, 별개로, 독립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보세요. 수목 입단이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려면 5가지 물건에 해당되고 따로 매매가 가능하다. 그 말 아니야? 수목 입단은 따로 매매가 됩니까? 틀려 나온다는 이유가 시험 지문에 나와 있지 않은 지문을 자기가 넣어서 자기가 시험 지문을 만들어서 O 하고 나와요. 수목이 입단은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이렇게 O 해놓고 저한테 따지게 틀리고 나서 저한테 따지겠죠. 수목 입단은 등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인 방법 갖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다. 그거는 지금 시험 지문에 등기했다는 말도 없고 명인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 나오면 수목 입단은 정착물은 맞죠? 부동산은 맞지만 따로 이거 매매가 되겠어요? 매매가 가능하다 말을 하려면 물건 변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시방법을 갖춰야 매매가 되지. 명인 방법은 등기는 아니지만 공시방법이죠. 등기하면 공시방법이죠. 앞에 보존 등기했네 명인 방법 이러면 없이 그냥 수목 입단은 정착물을 맞고 부동산을 맞지만 따로 매매가 안 된다. 그 말은 토지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 나중에 임야 매매 계약할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임야 매매 계약할 때 토지 등기부 안에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임목이란 말이 있으면 이건 등기가 돼 있구나 임목이라고.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할 때 임목 매매를 따로 같이 안 하면 임목은 내 거다 남의 거다. 내 거 아닌 거요. 그리고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면 매매 계약할 때 나무가 나중에 배우실 게 드론을 배우셔야 돼. 드론 띄어가 임야 같은 거 토지 같은 거 드론 띄어가지고 중개를 다 해야 됩니다. 직접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산을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명인 방법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여름에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 실무할 때 경매할 때도 임야할 때는 여름에 임야 경매 낙찰 받으면 손해 많이 봅니다. 여름에 숲이 막 우거져 있잖아요. 안 보여. 명인 방법 가지고 분묘가 몇 개 있는지 잘 안 보여. 겨울에 하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드론 띄우든지. 다리 힘 좀 길러야 되겠다 여자. 여기 정착물이에요. 구분되시죠? 교재 한번 봅시다. 자, 거기 건축물은 15페이지 건축물은 맨 끝에 가보시면 쉽게 해체될 수 있는 밑줄. 쉽게 해체된다 그러면 정착물이다 아니다. 세차장 구조물 좀 나오겠죠. 상가 거래에 부사 이루어지는 집기 비품 등의 뭐는 권리금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넘기시면 건물의 일부도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건물의 일부. 단독주택에도 건물이 방이 3칸인데 한 칸 주인 쓰고 2칸 세를 놓기도 하잖아요. 아파트는 구분 소유죠. 한 동에 일부도 팔기도 하죠. 일부도 가능하다. T가 체크하시면 되겠네. 무허가 건물 분양권 중개대상이다. 둘째 줄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셋째 줄 뒤에 또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밑줄 장래에 건축될 가장 중요한 말 특정 또는 특정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분양권이죠? 아파트 특정 동그라미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 밑에 수분양자 같은 말 적으시고 피분양자로 수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이름이 분양권은 건물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특정 동그라미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뭐예요?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죠. 분양권이 아니라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앞으로 되면 밑줄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 가장 중요한 단어 예정자 과로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뭐는 입주권 표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정자 뒤에 입주권이 붙어야 돼.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있죠. 그거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재개발 사업지구네 재건축 사업지구네 토지 건물 가진 사람은 조합원 아니요? 팔 수 있어 없어요? 그 입주권이 중요한 단어가 아닌 것이 재개발 입주권, 재건축 입주권은 매매가 가능해서 중개 대상이지만 지금 중개 대상물인 건물이다 아니다 할 때 입주권 앞에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 나오면 건물이 아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가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죠. 세차줄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까지 밑줄 하시면 되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넷째 줄 뒤에 세차장 구조물은 정착물이 이다 아니다. 정착물 즉 건물이라 할 수 없다. 2번에 권리금은 중개대상물 아니죠. 3번에 분양권하고 4번 입주권을 구분하시라 그랬죠. 분양권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특정 쫓아서 꼭 읽어두시고 4번의 입주권이 중개 입주권에서 셋째 줄 뒤에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건물이 아니다 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입주권이 건물이 아니다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둘째 줄에 4번의 둘째 줄 예정자가 가장 답이죠. 5번 판례는 예외 판례니까 나중에 하셔도 되고 6번 대토권 밑줄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건물이 철거될 경우입니다. 철거되었어요 지금?
철거 예정지구의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아직까지 살고 있죠 지금.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철거될 경우니까 미래에 철거하게 되면 어디 지역인지는 몰라도 주택을 철거하는 대신에 택지개발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택지개발지구인지 몰라도 집을 지을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 주겠다. 대토권은 특정된 바가 없죠.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앞에 했듯이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뭐가 아니다. 대토권 매매 알선 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면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도 보상기간에 청구할 수 없고 그 말이죠. 나중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토지 정착물 땡땡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박스 밑에 토지의 정착물 땡땡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으시고. 있다 적으시고 화살표에서 건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건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넘기시면 그 뭐 정착물의 종류가 나와 있고 거기 네 번째 리얼 부분에 그러나 토지 구성물이긴 하지만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한 소유권이 개체됐다. 토지와는 독립되어 있다. 별개로 같은 말이죠.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다만 밑줄 하시면 돼.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입단 된다 그랬죠? 옆에다가 가식의 수목 X, 가식의 수목, 수목의 집단도 X. 그 다음에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인데 출지 비중은 약해도 임목은 조금 더 해놓으셔야 돼요. 좀 쉬었다가 1시간 더 마치죠.